자, 지난 시간에는 사용자가 슬라이드 쇼를 만들고 만들어진 슬라이드 쇼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진 2개를 불러드리고 위치와 크기, 그 외에 사진, 선택한 사진의 편집하는 방법 등을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마스크의 형태대로 선택한 그림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항목 중에서 아래쪽에 보면 레이어 마스크 앤 프레임이라는 항목 아래쪽에 셀렉터 마스크를 클릭을 합니다. 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마스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트를 하나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아까는 전체 사진 프레임 전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선택한 사진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마스크의 형태대로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위쪽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자, 똑같이 셀렉터 마스크를 실행을 해서 역시 동일한 방법의 여러가지 형태의 마스크 중에서 선택을 하고 OK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마스크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리플레이스 마스크를 클릭한 다음에 여러 개의 마스크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역시 사용하고자 하는 마스크를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별한 기능이 프레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굳이 프레임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사진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프레임을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를 불러와서 크기와 그 다음에 위치를 조절한 다음에 이번에는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셀렉터 프레임을 지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프레임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사용자가 선택한 사진에 프레임이 역시 등록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다른 사진에도 역시 프레임을 그대로 지정해서 또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현재 아무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여기에서 사용자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용법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에서 이전에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모션을 주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만들 위치로, 자, 위치바, 로케이션 바를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애드를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을 새로 만들고 해당 키프레임에 맞도록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물론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고, 위치 또는 위쪽에서 회전이 있기 때문에 회전도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의 위치와 크기와 회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내려가서 플레이를 해서 보면은 선택한 사진이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도 세 번째 키프레임을 만들 경우, 필요한 경우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이 키프레임을 삭제하고 싶으면은, 만들어진 키프레임을 삭제하고 싶으면은 해당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딜레이트 리모브 키프레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현재의 키프레임을 삭제할 거냐 물어보는데 예를 하게 되면 세 번째 키프레임이 삭제가 되어지게 되고, 다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애드 키프레임을 해서 키프레임을 만들고,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회전이라든지 또 위치라든지 크기 등을 사용자가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을 합니다. 자, 각 회전이나 그 외의 포지션 등은 여기에 보면은 메인 세팅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동하기보다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 회전이라든지 투명도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3D 로테이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3D 로테이션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에 대한 그림자를 또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섀도우를 클릭한 다음에 그림자의 색깔, 그 다음에 그림자의 그 투명도를 지정할 수 있고 얼마나 부드럽게 할 건지 이 항목들도 역시 적절하게 또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도 다른 포토, 다른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동일하게 이 상태에서도 좀 키프레임이 아무런 효과 없이 두 번째 키프레임이 있는데 키프레임을 만약에 새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크기와 위치를 사용자가 만들어진 키프레임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첫 번째 만들어진 PIP도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애들을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키프레임에 따라서 위치, 또 크기, 회전, 여러가지 그림자 등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하고 각각 선택한 세 개의 사진에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모션을 만들었는데 플레이를 해서 내용을 확인하면 사용자가 만들어진 형태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은 사용자가 나중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Save as Template을 이용해서 이 형태를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Save as Template을 지정한 다음에 pyk-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템플릿으로 또 별도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를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추가적인 애드 레이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세이브를 클릭을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닫고 두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역시 에디터 슬라이드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사진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애드 레이어에서 텍스트를 추가를 합니다. 텍스트를 추가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일반 텍스트를 추가를 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add to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고 여기 이름을 일반적인 2D에서는 한글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쁜 아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 타이틀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아이 이렇게 넣고, 역시 폰트도 사용자가 지정하는 폰트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이퍼 달꽃 B라는 폰트로 바꾸고 적절하게 위치와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그 외에 현재는 두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서 역시 그 그라디언트의 방향 등을 자유롭게 사용자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버티컬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사되는 리플렉션 사이즈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텍스트의 컬러를 일반적인 그라디언트가 아니고 텍스처로 선택을 해서 셀렉트해서 여러 가지 사용자가 지정하는 텍스처로 아래쪽에 내리면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텍스처로 글자의 페이스 이미지 재질이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개의 글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자에 또 다른 효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다른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애드 레이어의 텍스트에 보면은 3D 텍스트가 있는데, 이 3D 텍스트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베이비라고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역시 텍스트 컬러에서 그라디언트라든지 텍스처 선택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섀도우 이펙트에서도 역시 뎁스 깊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림자의 색상 등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만들어진 텍스처는 두 개 다 자체적인 모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앞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모션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역시 사용자가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크기와 위치와 회전을 이용해서 글자에도 모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글자에 여러 가지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모션을 적용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